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이 우리 기술이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4.08%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우리 기술이 꺾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던 배경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리 2호기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고리 2호기를 재가동을 할지 아니면 해체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날에 바로 25일 날에 이렇게 음봉 떨어졌었던 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날에 이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들 의아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전날, 자 보시다시피 수요일 날 이렇게 슈팅이 나왔었던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분명히 회의는 이 목요일 날 있었는데 왜 수요일 날 슈팅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일정이 떠주기 전에 먼저 고점을 찍는 이런 세론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가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좀 짚어드려봤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날 뭐였습니까? 정상회담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날이 이제 8월 26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가를 7%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론이 발생하면서 종가를 마이너스 4.5%를 좀 찍어줬었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었던 하나오션인데, 그 뒤로 별로 추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또 유한양의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다 아는 재료가 나와주면서 이런 구간에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해줬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8월 20일 날 어떤 식으로 좀 상승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시가가 뜬 상태에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나 싶더니만 음봉으로 전환해주면서 거래대금을 1조 3천억 가까이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나 싶더니만 밀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점을 찍고 빠졌었던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우리 기술이 고리 2호기와 관련한 이슈가 끝났냐라고 하면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애매한 상태에서 끝나는데 어떻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내달 23일 재상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고리 2호기 원전 재가동 안건을 언제? 내달 23일, 그러니까 이제 10월 23일 날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정이 다시 한번 떠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내달 23일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추석이 있다 보니까 거의 열흘 가까운 폭풍 휴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간 자체는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슈팅을 준비를 할 건데,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꺾어서 올라온 다음에 요렇게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슈팅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전에 있었던 어떤 구간입니까? 이 4,650원 구간대에서의 저항을 제가 분명하게 확인해 보시자라고 영상에서 한 100번 정도를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4,650원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종가 마감을 해줬다 보니까 목요일장에도 마찬가지로 요 4,650원 검정색 선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었던 우리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고리 2호기 끝났냐 안 끝났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테마 재료가 살아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기술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 한 달 동안의 개인분들이 이렇게 350만 주 가까이 매도를 좀 진행했었던 상황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유튜브가 노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댓글에다가 신고가 작성해 주시는 순간 개인분들한테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노출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유튜브를 지켜보면서 무섭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고, 5일선이 꺾이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으면서, 다 내려온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고 이때 다시 한번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타점을 좀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추세선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우리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승 N자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N자형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 줄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 조정의 폭 자체가 이렇게까지 깊어진다라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딱 이런 구간까지 한번 눌린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저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악재가 나오면서 털기를 진행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슨 악재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바로 주가 조작에 대한 악재가 튀어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세력이 물량을 모아서 여기서 던지고 나가려면 악재를 터트린다라기보다는 호재를 터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위의 구간에서 호재가 털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악재가 터져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조차도 털어서 한번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아래로 견인했던 존재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앞전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량을 먹이고 떠난 듯한 캔들 흐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상승했던 것을 절반을 좀 더 하회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금 무섭게 올라와 준 다음에 이 구간에서 시가를 20%로 시작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날이 언제입니까? 7월 18일 날 시가가 몇 퍼센트로 시작했어요? 20%에서 시작해서 고가를 24%를 찍어놓고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종가를 2%로 마감을 했으니까 하루 만에 마이너스 18%를 물리게 했었던 캔들이 이때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악랄하게 물량을 먹이고 떠나는 듯한 캔들 흐름이 이런 구간에서 전혀 연출이 되지가 않았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감소한 상태에서 악재까지 터져 나왔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기술 그들이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CB 세력들이 어떻게 할 확률이 높겠다 더 한번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연출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 구간 본인들이 물량을 뺏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부터 추세를 만들어줘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술은 지금 고리 2호기만 재료가 있는 게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풍력낙원 에스토니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100% 정책을 벌이고 원전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전 세계는 지금 다시 한번 원전으로 계속적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루마니아 원전 기기 교체 사업에 수주를 하면서 해외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AI 발전으로 원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 수주가 연 4조 원 목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에 대해서 제가 다뤄드릴 때 여러분들이 전혀 지루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MMIS 쪽으로 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독점 공급 관련한 MOU를 체결했었던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이 우리 기술이 이렇게 한번 하락을 과도하게 줬었던 이런 구간에서 어떤 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까? 바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불공정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파트너가 마땅치 않다라고 짚어봐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전을 해외에 나가서 건설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EPC 역량이라고 하죠. 이 EPC 역량이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몇 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바로 한국 기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봐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가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이 지금 뒤늦게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건설하는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70%의 자국의 전력을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프랑스는 뭐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프랑스 자국에다가 지으려고 했던 것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핀란드에다가 지어주려고 했던 것도 12년, 14년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됐었던 프랑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원전을 앞으로 몇 기를 300기를 지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랑 같이 하게 되면은 이 3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탈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선택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지금 적대하고 있는 국가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서류 심사에서부터 탈락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EPC 역량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온타임 온버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간 내에 딱 지으면서 예산 내에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원전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지 간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 한번 일어났었지만 이 단기적인 재료가 확실하게 소멸된 게 아니라 아주 앞으로도 또 단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살펴보면서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리 1호기 관련한 이슈가 터져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어떤 시장입니까? 원전 해체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전 해체 시장이 몇 조다? 500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트랙 레코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트랙 레코드가 뭐냐면은 이력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원전을 해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력서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쌓이려면은 뭐가 중요하다?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일단은 통과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정도 다 같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다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이 이렇게까지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꼬리에서 추격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하면 심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말리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엄청나게 매수를 진행을 했었죠. 언제부터 진행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은 이렇게 윗꼬리를 발생시켰던 날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매수를 진행하셨던 게 개인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게 터뜨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터뜨렸던 금액이 4,300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분한테 최근에 매수 타점 드렸던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이슈가 터져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이자 앞전에 반복적으로 고점을 찍었던 이 구간이 어디예요? 3,300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저항이 돌파가 되고 나자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지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주의 흐름까지 지켜보면서 이날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8월 20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8월 20일 날 촬영했던 영상인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우리 기술 8월 20일 날 촬영했던 영상인데 짧게 한 5초 정도만 보겠습니다. 오히려 추매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1대1 비중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시면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2의 비중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해보시자 바로 이 구간에서 1대1 비중으로 추가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가 보시자. 만약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대응만 잘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는데 당연하게도 보시다시피 대응방에서도 8월 20일 날 얼마로 잡아가 보시자 3,245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12시 1분에 우리 기술 타점 안내 정확하게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하단에서 확인이 되실 만큼 이 8월 20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3,245원이라고 하면은 이 구간 검정색 선 쳐진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12시라고 하면 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12시 1분에 보내드렸다 보니까 다들 이 검정색 라인 선에서는 정확하게 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뒤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50%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매도 타점은 어디서 좀 드렸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되기 사실 뻔했던 자리다 보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 안내까지 좀 드렸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다시피 9월 24일이라고 정확하게 날짜가 확인이 되실 텐데 이 꼬리 달고 내려왔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언제? 9시 49분에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 안내 드리면서 전략 매도로 일단 안내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은 잡아갈 겁니다. 자, 9시 49분이라고 하면 언제냐면은 바로 이 캔들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매도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이 이후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낙폭이 좀 심하게 나왔었던 우리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목요일장에서는 보시다시피 추가적인 낙폭을 좀 예상하는 거의 꽉 닫힌 음봉 상태에서 끝났었는데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낙폭이 조금 진정되면서 쌍바닥의 형태를 살짝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종료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상승을 출발하기 이전까지 다 돌아온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우리 기술 평단가를 낮춰놓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평단가를 낮춰놓고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거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 기술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우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요 확인하고 우리 기술 타점 안내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간 다음에 한번 꺾이면서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일단 챙겨두고 다시 한번 낙폭이 진정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과 앞전에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이 같이 겹쳐있는 이 구간에서 잡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를 파악하면서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꼬리에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저점에서 손절하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내 시드는 다 갈려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정확하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응방에서 매도 타점 안내까지 드렸던 만큼 이번에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평단가를 낮춰가셔서 이렇게 수익권에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고점에서 물렸다고 해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확 낮춰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이기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수 타점 안내도 드리면서 매도 타점 안내까지 드릴 건데, 2733-8461로 우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이렇게 대응방 링크 보내드리면서 대응 타점까지 같이 안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참여를 해보신 다음엔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공유하기라고 해서 있는데,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도 한 가지 추천을 드릴 건데, 이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요거까지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 매집주 안내를 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요런 종목을 좀 촬영 안내를 드렸었어요. 자, 보시다시피 심택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요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자리가 심택에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자, 보시다시피 조회수가 7,2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하셨는데, 제가 종목 추천 안내를 드리고 나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촬영했던 날짜가 9월 18일인데요. 자, 심택의 9월 18일 차트에서 정확하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9월 18일 확인이 되시죠? 심택이라는 종목명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 이후로 심택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6% 정도 상승 흐름이 단 4일 만에 좀 나와줬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심택을 과거에 촬영을 해드리면서 매수해보시자라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매집주입니다라고 해서 종목을 딱 추천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거 뭐 별로 매수할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요 매집주를 진행하는 이유조차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진행했었던 요 심택의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한테 지금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심택이 보시다시피 추천 안내를 드리고 나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26% 가까이 연출이 됐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 후속주로 가져온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NHN KCP 계속적으로 주말 내내도 이렇게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 종목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고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죠. 또 마찬가지로 쿠콘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쿠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둘 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고 지금 네이버랑 두나무 관련해서 지분 관련한 이슈가 터져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던 와중에 세력이 지금 철저하게 매집해 놓은 종목이 한 가지 발견이 돼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집주로 추천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종목을 제가 지금 가져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흘러내리고 있다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캔들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발생을 시켰는데, 자, 그 구간에 다시 한번 도달하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앞전에 있었던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져 나왔었는데 이때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세력이 매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개미들이 물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면요,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오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개미들이 많이 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도세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앞전에 터졌던 거래 대금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져 나와야 정상인데 이런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전혀 터져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의 타점에서도 보시다시피 전혀 터져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여기까지 물량을 지금 철저하게 장악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찔러놓고 빼고 찔러놓고 빼고 찔러놓고 빼고 지금 3번 정도 하면서 슈팅의 간격이 어떻다고요?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앞전에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물량 장악을 철저하게 해놨던 종목이 뭡니까? 바로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영풍재지가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특징적인 캔들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구간까지 올려치면서 양봉 매집을 하고 음봉 매집을 한 번 더 하면서 거래 대금을 엄청나게 끌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그 구간에 딱 도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완전 말라 있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곡기를 돌려서 상승을 하면서 나가라고 한번 협박하고 내려가면서 또 한번 나가라고 협박한 다음에 개미 물량을 탈탈 털어서 매집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도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게 없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게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1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야금야금 계속 보여줬었던 게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구간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겠다 바로 이런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12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매집주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도 심택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기술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단은 우리가 이 관련주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한번 고점을 찍고 급하게 무너뜨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먼저 상승을 보여줬었고 이렇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2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는 어떻다? 이 우리 기술이 좀 더 추세가 좋았던 상황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리가 진짜 어떤 테마가 찐 상승을 한다 이렇게 대세 상승을 이뤄서 이런 시원시원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바로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 누굽니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횡보를 거쳤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조방원이라고 하는 이 조선방산 원전 자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고 상승했던 시기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앞전에 먼저 상승 흐름을 이렇게 보여줬던 게 누구예요? 하나오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구간에서 하나오션이 횡보했던 과정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작업이 들어갔던 과정이 일치를 하면서 하나오션은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쉬어주는 구간에서 하나오션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조선방산 원전에서 조선이 올라가고 버티는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고 버티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하나오션이 상승하고 버티는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하나오션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세가 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탈하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를 무너뜨리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 수급의 논리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뭘 끌어가고 있다? 반도체 수급을 끌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추세가 좋지 않아졌고 이 수급이 이탈돼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쪽으로 갔다? 바로 반도체 쪽으로 갔던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바로 주요했던 저항선이 어딥니까? 86,000원 구간인데 그 구간을 터치하고 지금 음봉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좀 더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번에 수급은 어디로 올 수 있다? 바로 원전으로 올 수 있는 측면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보시다시피 추세를 좀 만들어줬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또 터져나왔던 내용의 이슈 중에서는 네이버 쪽 이슈가 터져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추석 연휴 지나면서부터의 장 상황과 수급을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가스터빈이 논란이 되면서
시원시원한 상승음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체코 원전 관련한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지금 이 가스터빈 관련한 기사가 삭제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6기를 어디다가 미국에다가 수주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삭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의 시점이 이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MOU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이야기가 들려올 거고 수주가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요. 주가라는 건 먼저 선반영해서 상승을 무섭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던 기간과 이 횡보했던 기간이 거의 1대1로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폭등 흐름이 좀 예상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가고 바로 이런 구간에서 우리 기술이 2배 가까운 상승이 있었던 만큼 우리가 진짜 테마의 대세 상승, 찐 상승을 이끄는 것은 대장주가 올라가고 나서 부대장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잊혀진 것 같았던 기간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언제든지 수급을 끌어가면서 원전 쪽에 있어서는 최소 2등에서 3등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이 우리 기술이다 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술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드릴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혼자서 타점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우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렇게 대응 타점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관련한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 우리 기술 관련해서 긴급한 소식 발생할 때마다 원전 관련해서 긴급한 소식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